여기 한국에 방문한 독일 프로게이머 팀이 PC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한국인들은 예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분노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5분 뒤 벌어진 놀라운 상황에 머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하노버에서 살고 있는 율리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직업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곤 하는데 저는 다소 특이한 직업인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이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꽤나 유명한 프로팀에 속해 있고 매일같이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팀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높은 경제 수준에 걸맞지 못한 수준 낮은 인프라 때문이죠. 특히 저희 팀이 속해 있는 지역인 하노버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정전사태가 일어나곤 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터넷이 끊기는 건 정말 부지기수인데요. 문제는 인터넷 수리기사가 도착하는 데는 최소 2주일에서 한 달은 기다려야 하기에 문제가 한 번 생기면 저희가 언제쯤 다시 연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독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는 팀은 해당 기간 동안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지역의 팀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니 독일의 형편없는 인프라는 정말 한숨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죠. 그러던 중 하노버에는 또다시 정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전은 유독 심하더군요. 2주 동안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정전이 되는 걸로도 모자라 인터넷까지 끊겨버렸거든요. 한 달 뒤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다니 저희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도저히 연습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국가대표는 이번에도 물 건너간 셈이거든요. 그 누구보다 게임을 사랑하는 팀원 에릭은 눈물을 흘리며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포기하겠다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저희의 상황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팀원 닐스가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럴 바엔 그냥 한국으로 가보자. 한국은 엄청난 e스포츠 강국이잖아. 그들의 인프라는 엄청날 거고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은 전부 반대했어요. 저희는 아시아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한국은 그저 전기 인프라도 제대로 안 깔린 후진국일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닐스는 자신이 찾아온 한국 관련 영상들을 보여주며 저희를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가 가져온 영상들을 본 저희는 홀린 듯 한국행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영상 속의 한국은 그야말로 최첨단 인프라가 즐비한 미래도시 그 자체였고 이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은 물이 새는 구식 건물들의 후진적인 인프라만이 가득한 독일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인프라랄 게 전혀 없는 하노버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한국의 이런 선진적인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이건 전부 거짓 영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에겐 선택의 여지가 얼마 없었기에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나 한국에 가기 싫다던 에릭은 미쳐 날뛰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이것 봐. 한국에서는 이 정도의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실제로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는 무료임에도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사실상 공공 와이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에 저희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공공 와이파이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느리고 보안성도 최악이라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이파이를 이용함에도 어떻게 이 정도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하노버 촌놈인 저희는 감히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을 얕봤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윽고 에릭은 한국의 지하철을 탑승하고 고함을 지르며 날뛰어서 한국인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모양이었죠. 에릭은 컴퓨터 게임만큼이나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기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마음껏 휴대폰을 즐긴다는 점을 보고 엄청난 흥미를 느낀 모양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의 데이터 요금은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는 항상 절도범들이 대기하고 있기에 독일인들은 공공장소에서 감히 휴대폰을 꺼내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까지 훌륭하기에 이렇게 독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듯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닐스가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숙소에는 저희의 인원수대로 고성능의 컴퓨터와 게이밍 의자가 세팅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건 저희의 연습실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닐스는 저희의 놀란 표정을 읽었는지 뿌듯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했어? 한국의 인프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니까? 한국의 숙소에는 컴퓨터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약한 게이밍 모텔의 컴퓨터 성능은 독일의 웬만한 게이밍 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더라.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이야. 그는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에 놀란 모양이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숙소에 고성능 컴퓨터를 설치했다간 하루도 안 되어 모든 객실의 컴퓨터가 도난당하고 말 것이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훔쳐가지 않는 시민의식 수준에 더욱 놀랐거든요. 유럽인들은 꽤나 고약한 면이 있어서 대학교나 도서관의 저성능의 공공 PC의 부품들도 떼어가곤 하고 가끔 사회에 불만 있는 놈들은 일부러 PC를 고장내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이런 비싼 컴퓨터를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설치해둘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연습을 할 수 없던 저희는 한국의 게이밍 모텔에서 원 없이 연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연습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저희는 시차 적응이라는 것을 할 것도 없이 곧바로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한국에서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저희는 다음날 음식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으니 당연히 한국 음식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에릭은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 배탈이라도 난다면 한국까지 온 의미가 없어진다며 평소에 먹었던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이내 서로 말도 안 하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다퉈도 연습은 해야 했기에 그렇게 저희는 밥도 못 먹고 미리 알아봐둔 한국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 PC방에는 삼겹살이나 불고기, 비빔밥 등의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중식과 일식,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을 법한 독일의 전통 음식인 바이스 브루스트와 슈바인스 학세까지 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PC방에서 독일 요리를 팔고 있을 수가 있을까? 저희는 일동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각자의 음식을 주문했고 솔직히 음식의 맛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음식 전문점도 아닐 뿐더러 여러 나라의 음식을 판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도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전문성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슈바인스 학세를 맛본 에릭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이거 독일에서 먹던 맛 그대로인데?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PC방은 근본이랄 게 없어 보이는 수많은 음식 메뉴를 자랑하면서도 맛만은 최고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라면과 비빔밥, 닭강정과 떡볶이 등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배 터지도록 먹었고 배를 채운 뒤에야 컴퓨터를 한번 켜봤는데요. 저희는 컴퓨터가 켜진 순간 그 즉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PC방은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를 자랑하고도 자물쇠 등의 보안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사실 유럽에서 PC방은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저희 팀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대회에 참여하다가 이탈리아 PC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PC방 상태는 한국과는 전혀 달랐죠. 가죽이자는 곳곳에 담배 자국이 나서 구멍이 뚫려 있었고 키보드나 마우스도 많이 훼손된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그동안 그곳 PC방을 노리는 도둑들도 상당히 많았는지 PC방의 의자와 키보드, 마우스 등은 전부 사슬로 묶여 있어서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는 돈 내고 게임을 즐기러 온 게 아닌 마치 감옥에서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았고 불쾌한 마음에 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탈리아 PC방 주인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PC방 주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도난 사건과 훼손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했거든요. 게임에서 져서 화난 손님들이 키보드를 부셔대지를 않나, 새벽에 문을 깨부수고 본체를 훔쳐가지를 않나, 마우스나 헤드셋 도둑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고 했죠. 심지어 그는 PC방 사업을 곧 접을 생각이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맞습니다.
유럽의 시민의식은 너무나도 수준이 낮아진 지 오래고 도둑천지라 이런 시스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참담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PC방을 찾아볼 수 없던 것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PC방 장비에 어떠한 보안 장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대단했어요. 또한 저도 흡연자이긴 하지만 담배 냄새 때문에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은 유럽의 PC방과는 달리 한국의 PC방은 흡연실이 구비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PC방은 담배 냄새도 안 나는데 원한다면 향수까지 무료로 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유럽인들은 흡연실이 있건 없건 그냥 마음대로 실내 흡연을 해대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항상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인들이 유럽에 방문해서 카페나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워대는 야만적인 유럽인들을 본다면 대체 어떤 생각을 할지 부끄러운 감정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면서 게임에 접속했고 환상적인 콤비를 자랑하며 게임 연습을 시작했어요. 재밌게도 외국인인 저희가 한국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귀여운 한국 꼬마들이 몰려와서 저희의 게임 화면을 구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한국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들이 저희의 게임 실력에 놀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프로게이머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들 왜 이렇게 못해요? 내가 발로 해도 형보단 잘하겠다. 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것은 제가 프로게이머이기 이전에 남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귀여운 초등학생이라도 말입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제게 건방진 말을 한 꼬마에게 정색을 하며 당장 게임에 들어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이 초등학생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이 없어서 게임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게임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갈 바보들이 아니었고 그 즉시 초등학생 무리에게 게임비를 내주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내 충격적인 결과에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게이머인 저희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세 판을 내리 져버렸거든요. 그것도 도저히 가망이 없을 정도로 처참히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명색이 프로게이머인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저 동네의 흔한 꼬맹이들 수준도 안 된다니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꼬마들은 게임이 시시하다며 팀을 섞어서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저희는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게임 강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강습은 꽤나 도움이 되었기에 저희는 더욱 절망을 느껴야만 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우수한 PC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밤새 게임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었기에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새벽이 되었을 때를 잊지 못하는데 독일 새벽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약쟁이와 범죄자들의 천국인데 반해 한국 새벽은 놀랍도록 안전했거든요. 계속 앉아만 있으니 좀이 쑤셨던 저는 그때가 새벽인지도 모르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요. 한국은 유럽의 밤과는 달리 새벽임에도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고 실제로 여자들도 너무나도 평온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모범적인 나라였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 팀의 열정맨 에릭은 이런 시설을 지금 아니면 언제 경험해보겠냐고 말하며 쉬지 않고 게임에만 집중했는데요. 그는 정말 산책 한번 나가지 않고 게임만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점심이 지나서야 숙소로 가서 쉬었다 오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엄청난 위기를 겪고 말았습니다. 십수시간 동안 앉아만 있던 에릭이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고꾸라져 버렸거든요. 아마 장시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게임만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순간 몸이 굳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냉정을 되찾은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는데요.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가방 안에서 거대한 바늘을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은 한국의 전통의학을 배운 한의사라고 밝히며 물러서라고 하더군요. 대체 저런 바늘 따위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저희는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에릭의 몸을 쑤시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에릭은 곧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한의사는 비몽사몽한 채 정신을 못 차리는 에릭의 몸에
수차례나 더 침을 꼽더니 이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피가 뭉쳐서 혈전이 일어난 것 같네요. 장시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 혈관에 붙어있던 혈전이 흘러나와 폐동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마친 그는 컴퓨터를 하면서 최소 1시간씩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어주라고 하더군요. 그는 실습 도구를 가져와서 자신의 대학교 후배들에게 한의학 실습도 가르쳐주고 오랜만에 후배들과 게임도 할 겸 PC방에 왔다고 했는데요. 한국의 수준 높은 전통의학과 곤경에 처한 남을 기꺼이 돕는 한국인들이 아니었으면 에릭은 정말 큰일이 났을 수도 있었기에 저희는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그저 남의 일이니 내가 굳이 책임질 필요는 없어 라는 태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것을 잘 알기에 저는 한국에 더욱 반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번 한국에서의 연습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물론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도 패배하는 저희 팀이기에 저희는 유럽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했죠. 특히나 한국팀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PC방에서 충격을 받았던 독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